건강미식회 진행을 맡은 박소연입니다. 자, 다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오셨나요? 눈 감고 딱 떴더니 없어졌어. 쉬는 슬퍼요. 네. 항상 시간이 빨리 맞아요. 많이 드셨죠? 저는 뭐 너무 좋았습니다. 예, 많이 먹어서 좀 살이 쪄 있죠? 네. 쪄 있나요? 제 눈에만 쪘나요? 쪄 있어요. 여러분들도 쪄 있어요. 황금 연휴였던 만큼 몸도 마음도 많이 풀어졌을 것 같은데요. 긴 연휴 기간 동안 재충전했으니까 저와 함께 다시 또 건강관리를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건강 코스는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 노화를 부르는 만성염증입니다. 엄선에서 가져온 첫 번째 사연을 공개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결혼 3년 차 37살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작년부터 임신을 시도했지만 좀처럼 되질 않네요. 소연 자기야. 일이 힘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일을 잠시 쉬면서 몸을 좀 만들면 어떨까? 마트의 분유, 기저귀 코너를 지나거나 아이 손잡고 가는 부부들을 볼 때면 자기야, 우리도 저런 날이 오겠지? 아, 당연하지. 우리 아이가 나를 닮아서 길치인가 봐. 조금 늦게 돌아오는 중일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남편의 위로에도 아이가 안 생기니까 불안합니다. 결혼하면 당연히 아이 낳고 잘 살 거라 생각했는데 설마 난임일까요? 우리 부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사연이거든요. 제 지인 중에도 아이를 가지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다가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 안 낳고 둘이서 재미있게 살겠다라면서 딩크 선언한 PD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저도 이제 또 명절이 좀 지나니까 가족들하고 지내는 많은 또 친구들이나 뭐 이거 친척들을 보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빨리 아이를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 갖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이를 원하는 부부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21세기 삼신 오빠를 모셨습니다. 삼신 오빠. 산부인과 전문의 박동수 선생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박동수라고 합니다. 임신 성공률이 높다고 부부들 사이에서 소문이 자자하게 났다면서요. 저도 더 노력을 하다 보니까 임신 성공률이 올라가서 환자분들이 뭐 삼신 삼촌, 뭐 삼신 오빠, 삼신 선생님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삼신 할배까지는 네. 아니고요. 네. 이게 뭐죠? 한국은 사라지는가? 예, 이거 오늘 사연자님과 어떤 관련이 있는 내용일까요? Is South Korea Disappearing? 2023년 12월 뉴욕의 대표 일간지에 실린 제목인데요. 진짜? 칼럼니스트인 로스 다우서트가 한국의 인구 감소를 14세기 유럽을 덮친 흑사병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었고 실제로 그때 한국에서도 여러 언론사 뉴스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또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학교 출산율이 처음 0.7명으로 추락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저출산 그 시대가 사회적 문제로 이제 떠오르고 있지만 사연 속 부부처럼 사실은 아이를 낳고 싶은데 아이가 안 생기는 부부도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준비한 첫 번째 건강 코스는 부모가 되기 위한 첫걸음 난임 극복 10분 특강입니다. 자, 우리가 난임, 불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이거 좀 뭐 비슷한 말 같기는 한데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불임은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남자애는 정자가 완전히 없거나 또는 여성 몸에 자궁이 없거나 난소가 아예 없거나 그러면 불임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난임은 임신이 어려운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치료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불임이라는 표현을 현재 쓰지 않고 난임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예. 가능성이 있어야죠. 네. 의미가 완전 다르네요. 근데 난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난임의 기준은 여자 나이에 따라서 다른데요. 35세 미만에서는 이제 12개월 이상 피임하지 않고 잠자리를 편하게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되지 않은 상태를 난임으로 정의를 하고요. 만약에 여성의 나이가 35세가 넘어갔을 경우에는 그 기간이 6개월 아래로 이제 줄어듭니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임신이 되지 않으면은 전문의 선생님을 찾아가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난임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얼마나 많으신 건가요? 우리나라만 해도 아이를 원하는 난임 시술 환자 수가 2018년도에 약 12만 명에서 네. 2022년도에는 약 14만 명으로 4년 만에 무려 16%가 점프했습니다. 네. 이 수치는 난임으로 진단을 받은 한 해 진료 실 인원 수래요. 사실은 병원에 방문하지 않은 분들까지 포함하면 정말 많겠죠. 그렇죠. 네. 아니 그럼 난임 시술 환자 수가 왜 어.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난임의 가장 큰 원인은 나이입니다. 네, 나이. 난임 시술을 가장 많이 받은 연령대를 조사한 결과 1위는 39.2%로 35세, 39세. 2위는 27.5%로 30에서 34세. 와. 3위가 비등비등해요. 네. 26%로 40에서 44세로 지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1, 2 모두 30대로 전체 환자 중에 66.7%를 차지했습니다. 아니 근데 30대가 의외로 많네요. 30대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면서 그 난소에 갖고 있는 난자 수가 정해져 있는데 네. 100만 개에서 200만 개 정도로 시작하고 네. 32세 이후에 난소 노화가 시작되면서 빠르게 줄고요. 35세 넘어가고 37세 넘어가면 거의 급감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난자의 질도 약해지기 때문에 자연 유산도 많이 되고 또 이제 아이 기형아, 뭐 염색체 이상 같은 아이를 임신해서 유산율 높아질 확률이 사실 조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하루 우리가 나이 먹는 네. 것처럼 난자도 정자도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나이 먹는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사진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화면에 함께 보실까 봐요. 정자 난자에. 네, 매끈한 머리, 이쁜 꼬리, 그리고 운동성도 굉장히 좋은 게 건강한 정자고요. 투명한 막 안에 아주 투명한 동그란 네. 세포가 하나 있고 이런 것들이 전형적으로 건강한 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안 좋은 것도 보여드릴게요. 네, 다음 한번 보실까요? 아이고, 기형이다. 어이구. 아, 네, 이쁘네요. 그래서 아래가 이건 정자가 이제 메두사도 아니고 네. 꼬리 하나에 머리가 2개가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난자가 노화가 되면은 이와 같이 형태학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건강한 정자와 난자는 임신 가능성이 높고 네. 아래와 같이 안 좋은 경우에는 임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근데 남녀의 문제면은 부부가 함께 이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난임이 생기는 원인이 또 있을까요? 네, 난임의 원인 바로 네. 부속 시한폭탄 내장 지방입니다. 내장 지방이요? 내장 지방? 지방 세포에서 불필요한 호르몬이 과다 분비가 되게 되고요. 혈당 수치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생리 불순, 배란 장애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에 난자의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임신 전 체질량 지수 우리가 보통 BMI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거는 18.5에서 24.9 정도가 좋습니다.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으로 비만이 될 경우에는 난임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특히나 이제 체질량 지수가 30이 넘어가는 이제 고도 비만의 경우에 힘들게 임신이 된다 하더라도 유산율이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연 속 주인공 부부처럼 노력을 했는데도 계속 실패할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때는 난임 치료가 이제 필요하겠는데요. 제가 보기 힘든 영상 하나 가지고 왔는데 네. 네, 아, 요렇게, 지금 이게 정자예요. 들어가요, 들어가. 네, 그래서 굉장히 작은 정자를 와. 우리 연구원 선생님들이
파이펫으로 끌어당기게 됩니다. 신기하죠? 네. 이거 엄청난 야. 기술이네요. 네, 맞습니다. 난자를 싸고 있는 껍질하고 안에 들어가서 이제 만남을 성사시켜주는 네. 거죠. 와.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난자 안에 정자를 갖다가 넣어주는 이 익시라고 하는 미세 수정 기법입니다. 난자 네. 정자를 만날 수 있게 딱 그냥. 네. 네, 맞습니다. 중요한 작업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수정이 되면은 짧게는 3일, 보통은 이제 5일 배양을 하게 됩니다. 요거를 갖다가 엠브리오스코 배양 관찰경이라고 해서 보면 이제 수정돼가지고 세포 분열을 하는 겁니다. 세포가 4개, 뭐 8개. 그리고 얘네가 이제 좀 더 많아지면서 쫀쫀하게 뭉치게 됩니다. 신기하다, 신기해. 그쵸, 너무 신기하죠. 사람이라는 이렇게 게. 이제 뭉쳐요. 이렇게 4일배가 되고 이제 여기서 네. 이 부분이 아기가 되는 부분이고 네. 나머지 태반이 되는 부분까지 구분이 되고요. 다음에 아까 난자 막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를 뚫고 나오게 됩니다. 여기 난자 막을 뚫고. 요즘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착상전 유정 검사입니다. 이것도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아까 전에 그 만들었던 오일 배아인데요. 이 막을 뚫고 세포 일부를 갖다가 네. 뜯어내는 걸 흡입을 해가지고 요거를 잘라가지고 보내게 됩니다. 보면 요 저 아기가 되는 부분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태반되는 부분의 세포를 약 5개에서 7개 정도만 생검을 하게 되는 정교한 기술이고요. 때문에 38세 이상이거나 아니면 시험 가는 애들 여러 번 잘 안 되는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착상전 유정 검사를 통해 염색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넣어주면 임신 성공률이 더 많이 올라가요. 건강미식회를 찾아주신 박동수 선생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공교롭게도 10월 10일 오늘이 바로 임산부의 날입니다. 우리 예비 임산부님들 난임 치료 과정은 어두운 터널 속을 하염없이 달리는 기분이 들 수도 있고 그 기다림이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부가 함께 의지하면서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터널 끝에서 밝은 빛을 보게 될 겁니다. 모든 분들 응원합니다. 파이팅! 지금까지 우리 박동수 선생님의 건강 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코스 주제를 저는 먼저 들었습니다. 아니 사실 우리 부모님이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제 치아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은 엄청 만족하세요. 근데 네네. 이제 주변에서 임플란트가 너무 아프다 이래가지고 아직도 예 치아 때문에 예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맞아요. 계시더라고요. 한의원에 이제 환자들이 오는데 치과 치료 중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컨디션이 뚝 떨어져 있고 입맛이 없다, 소화가 안 된다. 따져놓고 보면 치아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어서 가서 먼저 치아부터 챙기세요라고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치아 건강을 위해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전 세계에 K치과의 위상을 펼치고 있는 건강 마스터 치과 의사 최강덕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최강덕입니다. 현재 지금 뭐 K-팝, K-음식 그 앞에 K만 달아도 한류 열풍으로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K-치과가 있습니까? K-치과를 어떻게 전파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치과의사로서 35년의 그런 외길을 걸어오면서 동남아 쪽으로 중국, 일본, 아시아 쪽으로 이런 데서 치과의사들이 치과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자주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힘든 그런 나라의 치과의사들에게는 제가 직접 가서 그들에게 K 치과를 전수를 해주고 오고 있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퀴즈를 하나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퀴즈 좋아하시죠? 네.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뼈가 뭘까요? 이거는 지금 너무 쉽나요? 척추요, 척추. 그죠. 상준 씨 땡. 척추가 아니에요? 척추가 아니면 뭐 골반. 제가 읽을 때 예? 우리 몸을 이렇게 네. 했잖아요. 네. 잇몸뼈. 뼈요?
아, 잇몸이 뼈예요? 그 뼈가 구강 내에서 우리 척추와도 같은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뼈가 잇몸뼈.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넌센스 퀴즈로 먼저 시작한 겁니다. 예, 잇몸뼈의 정식 명칭은 치조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잇몸뼈는 치아가 흔들리지 않고 고정될 수 있도록 잡아주면서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잇몸뼈가 약해지면 치아가 흔들리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전신 건강이 나빠지게 되겠죠. 근데 잇몸뼈가 치아 좀 못 잡았다고 건강이 많이 나빠질까요? 보십시오. 음식을 씹지를 못하면 대충 씹어서 넘기겠죠. 네. 그러면 소화기관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네. 또한 음식을 아예 못 먹으니까 전체적으로 영양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신 건강이 나빠지시는 분들에 봤을 때 대부분이 치아가 많이 흔들리거나 또 치아를 빼거나 잇몸뼈가 약해져서 그 치아를 유지하지 못하고 틀니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된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럼 잇몸뼈는 원래 있는 건데 이게 그러면 사라지기도 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치아를 발치하는 순간 잇몸뼈는 바로 사그라들기 시작합니다. 보통 치아를 발치하고 나면 잇몸뼈의 폭이 한 2분의 1 이상 바로 소실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치아 상태는 이런 상태, 핑크빛을 띠면서 치아 사이에 잇몸이 들어와 있고 여기까지 잇몸뼈가 다 차 있는 상태라 보면 될 겁니다. 근데 이런 형태로 치과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고 잇몸이 이렇게 붉어지면서 건드리면 피가 나게 되고 또 치아 이 뿌리까지 다 노출되면서 우리 치태와 플라그, 치석들이 가득가득 들어차 있는 그런 상태를 보게 되는 거죠. 이분은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치료가 너무 시급해 보이고 어금니 쪽은 아예 치아가 없어서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잇몸뼈가 소실되게 되면 환자분들이 사회생활 하는 걸 너무 힘들어하세요. 제가 본 환자 중에는 거의 한 10년 동안 사회생활을 아예 못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왜 음식을 못 먹어서 못 나가시는 거예요? 입을 벌리면 보기가 너무 흉하니까요. 대인관계를 하기가 힘들어지고 말을 못해요. 이렇게 말이 해버리기 때문에 내가 뭐가 하는지 누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생활 관계를 할 수가 없죠. 근데 아까 사진 봤는데 치아 상태가 너무 심각해 보였는데 어쩌다가 저렇게까지 망가지게 된 거예요? 가장 큰 주 원인은 우리가 입안에 있는 세균이라 보면 될 겁니다. 입안에 세균이 700종이나 입안에 있다고 하거든요. 입안에? 700마리가 아니고 700종. 우리 입안 구강 상태는 너무나 균들이 자라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체온을 잴 때 이렇게 아니면 혀 안에 그만큼 여기가 온도가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이다 보니까 세균이 자랄 그런 온도를 유지하죠. 침, 타액은 계속 나오죠. 거기다가 음식을 먹으니까 영양분은 계속 공급되죠. 그래서 그 나쁜 세균이 번식하기 시작하면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근데 세균이 그러면은 종류가 700 아니고 몇 마리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치주 포켓이라고 해서 치아와 그리고 잇몸 사이에 있는 이렇게 낭이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음식물 찌꺼기와 치태가 결합을 해서 플라그를 만들게 되면 1g에 1000억 마리, 1000억 마리, 1000억 마리가 나오게 됩니다. 와. 이 부위에서 네. 아주 소량의 좀 깨끗한 잇몸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위에서 이렇게 세균이 여기 세균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아니 저거 꿈틀꿈틀. 꿈틀꿈틀. 네. 야, 지금 쟤네들이 지금 제 입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저 제 꿈틀거릴 입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럼 문제가 있는 분들은 심각하겠네요. 심각해요. 예. 그러면은 이미 이제 잇몸이 녹고 치아가 빠진 분들은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그 빠진 치아를 어떻게든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겠죠. 그 회복하는 방법이 그 잇몸 빠진 부분에 임플란트를 심어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죠.
잇몸뼈가 다 녹아버렸기 때문에 디지털 풀 아치 기술을 이용해서 정말 심을 자리가 있는 뼈들을 찾아야 됩니다. 임플란트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위치로, 어떤 각도로, 어떤 사이즈로, 어떤 크기로 심을 거다 하는 것을 구강 스캔을 하게 됩니다. 하고 그리고 3차원적인 CT를 찍어서 거기에 따라서 틀을 만들어서 입안에 조용히 넣고 드릴을 부드럽게 해서 임플란트를 딱 끼워 넣을 수 있죠. 그러면 아주 정밀한 정확한 위치에 잇몸뼈가 필요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넘게 이와 같은 상태에서 환자분이 지내셨어요. 여성분인데요. 60대 되시는 분인데 10년 동안 아무것도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지내시고 사회생활도 거의 못하시고 말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만 하시고 그런 분이셨는데 용기를 내셔가지고 저거 보세요. 우와. 와. 아, 같은 분이세요? 예, 같은 야, 이렇게 빽빽하게 채워주셨어요. 디지털 풀아치를 이렇게 시술을 받으시게 되면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바뀌는데 시간이 짧게는 2개월, 3개월 만에 끝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심는 이 과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은 과정으로 되는 데는 1개월 정도면 시술이 끝납니다. 선생님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풀 아치를 만드는 예. 완벽하게 아치를 완벽하게 형성해 아치를, 주는 게 예. 디지털 풀 아치 임플란트거든요. 그러면 잇몸이 약한 분들도 가능하다는 그렇죠. 게 제일 큰 그렇죠. 장점이네요. 치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수만큼 임플란트를 다 심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6개 그걸 이용해서 전체 풀 아치를 만들어주는 술식이라 보면 될 겁니다. 그걸 디지털로 내비게이션해서 하기 때문에 K 디지털 풀 아치가 되는 거죠. 와. 우리 몸은 양치할 때마다 약하면 피눈물을 흘리며 아프다는 말을 엄청 많이 쏟아내고 있죠. 그래서 잇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꼭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갱년기 여성분들한테 억울하다는 표현을 제가 많이 맞아요. 듣는데요. 억울해요, 선생님. 나이가 들면 음식물을 분해하는 감소하게 됩니다. 반도 충격적인데 30배. 소화와 장 건강 이 두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게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 노화를 부르는 만성염증. 세 번째 주제는 바로 중년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 일상이에요, 일상. 이 다이어트 고민은 정말 평생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포기하는 순간 몸무게가 확 늘고. 맞아요. 그렇죠.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이게 진짜 평생 우리가 안고 가는 고민 같습니다.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식단 같아요, 식단. 근데 서양에도 이런 속담이 있어요. You are 네. what you eat. 당신은 당신이 먹는 그 자체다. 맞아.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몸이 바뀐다. 이런 유명한 속담입니다. 아니 근데 진짜 그래요. 지금 내가 먹는 게 곧 내가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미래에 맞아요. 나를 만드는 거잖아요. 맞아요. 1, 2, 3. 1, I put you first. 2 of everything you deserve. 3 wishes please. 어머 이거 뭐예요? 이제 추억의 도시락. 이제 소세지 있고. 편의점 도시락을 왜냐면은 저기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네네네. 그냥 항상 이동하면서 먹으니까 집밥을 못 먹고 밖에서 먹어요. 보기에는 단백질 있지, 탄수화물 있지, 뭐 네. 달걀도 있지, 건강한 식단처럼 보여지지만 네. 간이 너무 세고 너무 짜고 인스턴트예요. 네. 건강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다 먹지 말고 조금씩 남기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좀 남기셨나요, 이상준 씨? 다 먹은 거예요? 음식 남기면 벌 받아요. 다 먹어야지. 그럼 어떻게 해요, 저거를? 지금 먹기 뜯었는데. 오? 이거 이제 집이에요. 네. 뭐야, 뷔페 갔어요? 아니 저렇게 놓고 먹어요? 제가 접시에 뷔페처럼 담아서 먹고 있어요. 가족들 부모님하고 같이 있을 때 저기 밥 한 공기도 있고 뭐 두부도 굽고 이렇게 한 건데 저는 이제 뷔페식으로 저 접시에 소량을 덜어서 먹죠. 그래도 소식으로 소량을 먹으니까 그러면 난 살이 안 찌겠지라는 생각으로 소식을 하는데요. 네. 너무 무섭게 이렇게 소식을 해도 살이 찝니다. 찐다고요? 그게 너무 고민이에요.
아니 근데 이제 그런 고민이 과거보다 최근에 생긴 거죠. 나이 먹어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생긴 고민. 나이. 그런데 중년 다이어트 고민도 풀어주고 소연 씨도 다이어트 고민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손효영입니다. 네. 다이어트 사실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보는 문제죠. 사실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 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지만 사실 성공한 케이스를 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했다 하더라도 유지하는 거는 더더욱 어렵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다이어트 방법이 정말 너무너무 많잖아요. 예, 각자 또 어떤 다이어트를 해보셨는지 뭐 기억에 남는 다이어트 한 몇 개만 얘기해 주세요. 그 요새는 간헐적 단식이라고 해서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살이 조금 빠져요. 그러고 다시 금방 복구가 되고 오히려 더 찌는 요요가 오더라고요. 이상준 씨도 혹시 다이어트 경험하신 적 있어요? 저는 옷을 산 다음에 네. 하면은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타이트한 옷을 예, 샀어요. 일부러 사이즈를 작은 옷을 사서 그래서 그 옷을 사서 이 바지를 입을 때까지 해보자 그랬어요. 네. 남 줬어요. 바지를 그냥 줬어요. 여성 중에도 이렇게 옷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때 1일 1식이 맞아요. 막 유행처럼 번졌잖아요. 라디오 PD님도 1일 1식, 저도 1일 1식 하다가 방송 사고 났잖아요.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둘 다 정신이 없어가지고 저도 멘트 해야 되고 감독님도 스위치 올려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비상음악이 나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이어트 방법도 나하고 맞는 방법을 잘 찾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 두 분은 다이어트가 성공하기 힘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이 먹어서죠. 뭐 먹는 거 뭐 그거를. 네, 말씀하신 부분도 해당이 되지만요. 오히려 제때 식사를 못하거나 굶는 것도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근데 이게 무작정 굶으면 살이 빠지긴 하잖아요. 그런데 굶기 시작하면 우리 몸에서 체중이 빠져 보일 수는 있지만 몸은 굶는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건 우리 몸이 대사 속도를 낮추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굶는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살이 빠지는 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중요한 건요. 또 굶게 되면은 배고픔이 극대화되잖아요. 맞아요. 먹는 양이 많아지게 되고요. 충분히 먹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먹는 음식들은 몸에서 저장하려고 하죠. 그래서 에너지 대사율을 낮추면서 먹은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체지방이 늘게 되는 겁니다. 이 영상 뭐예요? 간식. 분식? 근데 분식에 피자에 야식으로 많이 먹는 거 같은데. 아니면 매일 먹을 수 있는 음식. 그죠? 이 영상은 현대인들이 탄수화물에 지나치게 노출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사실 탄수화물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렇게 과도한 탄수화물, 특히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요. 결국은 체중 증가뿐만 아니라 당뇨라든지 심혈관 질환까지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탄수화물을 이렇게 주의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탄수화물에 중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독. 탄수화물은 흡수가 되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우리 몸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데요. 살이 찌고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동맥경화, 암과 같은 질환이 발병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영양소보다 탄수화물 중독이 더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에게는요, 체중 증가뿐만 아니라 이 배둘레, 복부 비만이 가장 큰 고민일 수가 있는데요. 저도 예전에는 하루만 굶어도 뱃살이 쏙 들어갔거든요. 근데 요새는 며칠을 굶어도 심지어 알았어요. 알을 코 나서도 뱃살이 안 들어가는데 이게 식단이 문제인지 나이살이 문제인지 너무 고민이에요, 선생님. 그렇죠. 네, 제가 진료실에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있어요. 특히 갱년기 여성분들한테 억울하다는 표현을 제가 많이 맞아요, 듣는데요. 억울해요, 선생님.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왜요? 네, 갱년기가 되면요. 일단
몸의 대사를 올려주는 호르몬의 활성이 떨어지고요. 특히 완경이 가까워지면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네. 우리 몸은 에너지를 태울 수 있는 상태보다는 살이 찌는 상태로 바뀌게 돼요. 억울해요. 제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자연 현상입니다. 아, 진짜요? 그럼 이 늘어나는 뱃살을 어떻게 뺄 수가 있을까요? 노력을 해야죠. 네. 노력 진짜 많이 해요. 기를 선생님. 쓰고 해야 됩니다. 기를 써야 그냥은 되나요? 절대 안 빠져요. 기를 안 썼군요. 우리 몸은 제가 쉽게 얘기하면 모두가 바뀌었다고 얘기하거든요. 젊을 때는 조금만 덜 먹고 운동하면 금방 빠지는 모드였다면 네. 지금은 뭘 해도 잘 안 빠지는 모드로 전환이 되어 있어요. 여성 호르몬 변화와 관련이 깊습니다. 이 복부 비만은요.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 같은 질환의 위험도 높이고 그래서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라도 다이어트는 해야 됩니다. 네, 특히 배와 옆구리처럼 눈에 잘 띄는 부위에 지방이 집중이 되면요. 스트레스가 더 커지잖아요. 이 여러분들의 뱃살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초간단 복부 비만 테스트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어떤 테스트일지 궁금하시죠? 네. 제가 준비한 테스트는요, 바로 양말 신기입니다. 아이, 양말 신기 우리 뭐 양말 신기 너무 잘하죠. 아침에도 신고 왔어요. 그러셨겠죠. 제가 할 테스트는요, 이 앉아서 신는 양말이 아닙니다. 서서 신어야 진짜 이 내 뱃살이랑 유연성 상태를 알 수가 있거든요. 먼저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요. 한쪽 다리를 굽혀서 한쪽을 네. 반대쪽 무릎에 올립니다. 이쪽 다리 이렇게요? 네네. 그리고서 양말을 신는 건데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오. 완 생각보다 중심 잘 잡아야 되는데요? 아니 근데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생각보다 어려운데? 네, 맞습니다. 이 동작 하나만으로도 뱃살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소연 씨처럼 양말을 잘 신으면 복부 비만의 저위험, 그리고 중심을 잃으면 복부 비만의 고위험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보기는 쉬운데 어려워요. 고난이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네. 중심 잡기 힘들죠? 불렀어요? 저 불렀죠? 안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예. 안 부를 거예요. 아, 이게 이 자세는 딱 돼. 네. 근데 이제 신으려면은 내가 더 내려가던가 발을 올려야 돼요. 예. 그치. 이게 코어가 코어가 아이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식사 후에 많이 하는 말들이 있죠. 소화가 안 된다, 속이 더부룩하다, 그리고 조금만 먹어도 트림이 올라온다, 또 못 먹게 되니까 기운이 없다, 속이 하루 종일 불편하다, 이런 분들 주위에 정말 많으실 텐데요. 소화불량의 약 70%는 40대 이상 중에서 중노년층에게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한국인 5명 중 1명이 발생하는 거니까 꽤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증상이 되는 거죠. 저도 예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많이 먹었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줄어가지고 이 지경이 된 거예요. 네. 이 노화가 되면 모든 몸의 장기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 나이가 들면 음식물을 분해하는 소화 효소가 감소하게 됩니다.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아밀라제 효소의 경우에는 젊은 층과 비교했을 때 노인의 효소 분비량은 약 30배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야, 반도 충격적인데 30배. 제 친한 친구는요, 평소에 밥, 빵, 떡, 면 없으면 못 살거든요. 다 탄수화물인데. 엄청 먹는데 네.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저보다 네. 더 날씬하다는 거죠. 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친구가 체중 감량에 성공하셨던 비법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바로 이 소화 효소를 꼭 챙겨 먹었다 하면서 저한테도 가방에서 꺼내서 하나 주더라고요. 그 소화 효소가 도움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효소는 소화와 흡수를 위해서 음식물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주잖아요. 그리고 음식물이 분해가 되면 이 장내에서 더욱 빠르게 이동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독소의 배출도 촉진시키기 때문에 장을 깨끗하게 해주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나이가 들수록 어쩔 수 없이 체내에 부족해지는 이 효소를 외부에서 섭취해서 보충해 주는 게 중요해지는 겁니다. 고민
고민 없이 이 탄수화물을 맛있게 먹는 방법을 이제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네, 바로 카무트 효소입니다. 카무트 하면은 이제 모르는 분들이 없죠? 네. 카무트 효소는요, 카무트 단일 종자로만 발효해서 100% 영양소를 그대로 담아낸 효소인데요. 영양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효소의 활성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영양소의 흡수를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또 비만의 원인인 이 탄수화물을 분해할 수 있는 알파 아밀라제가 함유되어 있어서요. 탄수화물 분해에도 도움을 줍니다. 카무트는 단백질, 아미노산 18종을 비롯해 각종 미네랄 그리고 비타민을 포함한 약 53종의 다양한 영양소를 포함한 슈퍼푸드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카무트 효소에는 일반 효소보다 셀레늄, 아연, 또 식이섬유가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험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전분 가루를 물에 풀면 저렇게 꾸덕한 젤리처럼 되지만요. 저렇게 카무트 효소를 넣는 순간 저 정도로. 네. 야,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이게? 모르겠네요. 진짜야? 와. 네, 이렇게 우리 몸 안에서 탄수화물이 분해되고 배출된다는 거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실험인데요. 지금 실험으로 확인했지만 제가 좀 의심이 많거든요. 이 카무트 효소가 탄수화물을 분해할 수 있는 이 비법이 뭔가요? 정확히 얘기해 아까 주셔야 잠깐 돼요. 말씀드린 알파 아밀라제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아, 예. 알파 알파 아밀라제. 아밀라제. 예. 이게 이제 아밀라제 그 종류 중에 하나예요. 알파 아밀라제. 알파 아밀라제는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효소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섭취한 음식이 몸 안에서 분해가 잘 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만큼 소화가 잘 되는 거니까 장 건강에 도움이 되고 그러다 보면 다이어트에도 좋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 건강한 성인 30명에게 카무트 효소를 먹였더니 체지방량이 약 3.7% 감소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 카무트 효소를 섭취하게 되면 소화를 원활하게 도와주고 그로 인해서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선생님. 이 소화가 안 되면 이렇게 체한 것처럼 속이 하루 종일 더부룩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위하고도 연관이 있는 건데요. 이 위의 운동 기능이 저하가 되면 음식이 소장으로 천천히 넘어가기 때문에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겠죠. 네네. 그렇게 되면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더부룩함이라든지 부역감, 미식거리는 느낌, 그리고 속쓰림 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효소는 소화와 흡수를 위해서 음식물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주잖아요. 네. 그리고 음식물이 분해가 되면 이 장내에서 더욱 빠르게 쉽게 흡수될 수 있도록 이동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독소의 배출도 촉진시키기 때문에 장을 깨끗하게 해주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중년의 다이어트에 있어서 이 왜 장이 중요하냐. 제가 장 건강을 알아볼 수 있는 장독소 자가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네. 제가 드리는 질문이 본인에게 해당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늘 방귀 냄새가 지독하다. 아, 솔직하게 답해 주셔야 돼요. 늘은 아니에요. 맞아. 저는 지독하진 않아요. 잘 몰라. 가스가 보통 이상으로 많이 나오는 날이 지속이 된다. 변비가 있다. 일주일에 3회 이하로 본다. 네, 솔직해지셔야 돼요. 네. 배변 후 항상 잔변감이 있다. 배가 자주 아프다. 복부 팽만감이 지속된다. 저 있어요. 만약 이 질문들 중에 2개 이상이면 장 건강에 적신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장은 그래도 괜찮은 거네요? 그럼 모두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장이 일단은 건강한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장내 환경이 좋지 않아서 장에 분해되지 않고 음식물이 쌓인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쓰레기장이 따로 없겠죠. 내 몸 안에 쓰레기장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소화불량으로 인해서 독소가 쌓이게 되면 지방 축적을 유도하는 나쁜 유해균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증가한 유해균들은 또다시 나쁜 내독소를 만들면서 장내 환경을 망가뜨리게 되겠죠. 그러면서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또 장독소를 만들어내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쌓인 독소들은요, 우리 인체의 곳곳에 악영향을 주면서 결국은 각종 질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장독소 진짜 이게 무섭네요. 독소가 무섭네요. 이 악순환이네 계속. 네. 선생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핵심은 소화 효소네요. 소화 효소. 즉 소화불량, 유장질환, 이 비만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소화 요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게 결론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럼 몸 안에 이거 지저분한 거에 독소를 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소화는 입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위와 소장, 대장을 거쳐서 이루어지는데 위와 소장에서 대부분의 영양소는 이미 흡수가 됩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라든지 몸 밖으로 배출해야 하는 그런 독소들은 대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네. 대장은 일종의 하수 처리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몸에 이런 소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소화되지 못하고 장에 남은 찌꺼기들은 결국 대장에 남아서 유해 독소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 장독소가 많으면은 소화가 잘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살이 찔 수밖에 없다. 네, 맞습니다. 이 혈액 내 독소가 증가할수록 이 복부의 내장 지방량 역시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는 곧 내 몸 안의 독소와 내장 지방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요. 맞아요. 반대로 소화가 또 안 되는 네, 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결국 소화 효소의 차이일 수가 있네요. 딩동댕. 네, 직접 눈으로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좌측에는 물과 빵, 그리고 우측에는 물과 빵과 함께 카무트 효소를 넣고 1시간 동안 지켜봤습니다. 왼쪽 보이시죠? 네네. 빵이 전혀 분해되지 않았지만 이 반대로 카무트 효소를 넣은 쪽은 완전히 분해가 되어서 이 깔때기를 내 몸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네. 몸 안의 독소를 쫙 빼주는 게 직접 눈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카무트 효소가 특별한 이유는요. 빠른 시간 내에 이 소화 불량을 개선해 주기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카무트 곡물 자체에는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이 풍부한 식이섬유는 우선 소화를 도와주기 때문에 포만감을 높여주고요. 따라서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식이섬유가 많아지면 유익균이 증가하게 되겠죠.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게 되고 반대로 유해균의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장내 환경이 건강하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화장실을 못 가면은 일단 카무트 효소를 먹어라. 카무트 효소를 섭취하게 되면요.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개선시킬 수가 있고요. 또 장내 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장염이라든지 설사, 과민성 대장증후군과 같은 이 염증성 장질환과 관련된 유해균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염증성 장질환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실제로 이 쥐에게 대장염을 일부러 유발한 후에 일반 식이 섭취군과 카무트밀 효소 식이 섭취군을 비교를 해보았어요. 이때 일반 식이 섭취군은 소화불량으로 인해서 식이 섭취량이 감소한 반면에요. 이 카무트밀 효소 식이 섭취군은요, 7일 만에 식이 섭취량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소화와 장 건강, 이 두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카무트 효소인 겁니다. 자, 여기 앞에 지금 효소 가루 있거든요. 예. 이거는 어떻게 너무 정말 밀가루 같이 이렇게 고운데 좀 먹어볼까요? 먹어봐도 돼요? 네네. 맛있네요. 맛있어요. 아니 근데 저희가 이거를 이렇게 먹는 게 맞는지 주의사항은 없는지. 이걸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효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밥 지을 때 카무트 효소를 뿌려서 밥을 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효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이거는 이제 알파아밀라제는 열이 가해지면 효소 기능을 잃어요. 아, 그러니까 열에 가한 뜨거운 데다는 넣지 말고 예. 평소에 그냥 샐러드나 뭐 이런 거 물 이런 데다 넣어서 먹으면은 예, 100% 살릴 수 있겠네요. 아니 마지막으로 섭취 시에 주의사항이 있을 텐데 좀 말씀해 주세요.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재배되는 정품 카무트를 천연 발효한 효소인지 확인하시는 게 좋겠고요. 온산지 확인도 필요합니다. 또한 임산부나 특별한 질환이 있는 경우는 전문의와 상의 후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노화를 부르는 만성 염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노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한 내 자신을 좀 아끼고 돌보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삶의 비결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맛있게 책임질 건강미식회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염인 여성들의 감기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흔한 질환인데요. 전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왠지 소름 돋고 그러거든요. 심리적으로 위축돼서 대인기피증을 앓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뼈 모양이 달라진다고? 한국인 대다수가 장 독소에 노출된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절 건강한 몸으로 나 돌아갈래! 즐거운 오아시스 Save next 채널